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1번 문제요. 기출 1번 문제 보니까 기출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상도 아는데 첫 번째 거부터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해서 상공대학.csv 이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원본으로 해서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이제 만들 건데, 우리가 외부 데이터의 종류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외부 데이터에서 이제 가지고 올 때 우리 엑셀 파일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다른 엑셀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CSV 그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일 때는 우리가 요 삽입이라는 메뉴요.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죠. 이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짠짠하고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해서 우리가 찍어서 우리가 해당 데이터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오면 돼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HTTP 그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써라.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이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가 기타 원본에서 얘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라고 해서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죠. 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그렇게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의 기타 원본에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이거를 선택하는 건 언제 해준다? ACCDB, XX 파일, XX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피벗 탭을 만들어.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이곳으로 찾아가는 거고, 이 경우 빼고 엑셀 파일이 됐든 우리 텍스트 파일이 됐든 CSV 파일이 됐든 이런 파일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 때는 우리가 삽입의 피벗 테이블 이쪽으로 들어간다. 요거 이제 잘 기억해야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결 선택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기존 연결하고 이렇게 이제 뜨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요 파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더 찾아보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해서 지금처럼 더 찾아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떠요. 뜨면 우리가 이제 해당 경로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C 드라이브에 길버 커마를 1급에 들어가서 우리 01 엑셀에 들어가고 우리 섹션 문제 풀고 있으니까 01 섹션으로 들어가 주면 되죠. 그러면 이 섹션이라는 폴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 파일들이 이렇게 쭉쭉 뜹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상공대학.csv 이 파일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져다 쓸 거기 때문에 이 파일 선택해주고 우리가 열기만 눌러주면 되겠죠. 열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1단계하고 이렇게 떠요. 뜨면 맨 위에 보니까 우리 원본 데이터에 파일 유형을 선택해라.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냐 아니면 너비가 일정하냐 물어보죠. 그때 이제 우리가 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그 상공대학 CSV 그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곳에서 쭉쭉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문제에서 이제 원본 데이터는 쉼표로 분리가 돼 있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렇게 써져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구분 기호로 분리돼 있네. 그거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시험 문제상에 이런 말이 없어요. 없애는 우리가 이 미리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찍어줘야 돼요. 자,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 쉼표로 분리돼 있다 그랬으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된 거 맞죠? 그리고 문제상에서 첫 행에 머리글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는 거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구분기호가 뭐야? 그렇게 물어보죠. 문제에서 이제 쉼표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 탭에 체크 표시된 거는 체크 해제해주고 쉼표를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선택을 했더니 쉼표가 들어있던 그 위치에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칸이 다 차졌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3단계 하고 떴습니다. 문제 보니까 우리 학번하고 수강 과목하고 중간 기말 요 4개 열만 이 4개 열만 가져와서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데이터 미리 보기를 통해서 봤을 때 여기 보니까 이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학번도 있고 수강 과목도 있고 출석도 있고 중간도 있고 기말도 있고 1차 과제다 과제물 제출이다 2차 과제다 평균이다 하고 이렇게 여러 개 필드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올 거는 학번하고요. 그리고 수강 과목, 그리고 중간 기말 요 4개 열만 가지고 갈 거예요.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출석이라고 있고요.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리고 1차 과제, 그리고 과제물 제출, 2차 과제, 평균 얘네들은 안 가져갈 거죠. 해서 내가 안 가지고 갈 그 열을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열 가져오지 않은 건너뛰기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그리고 1차 과제 얘도 안 가져갈 거니까 열 가져오지 않음. 그 다음에 과제물 제출 얘도 이제 선택해 주고 열 가져오지 않음. 그 다음에 2차 과제도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 그 다음에 평균도 선택해 주고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요 4개 열만 가져가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마침 버튼만 땅 하고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피벗 테이블 만들기 하고 이 대화 상자로 되돌아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다 끝난 거예요. 이 위에 거 다 끝난 거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 어디다가 집어넣을지 그 위치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이랑 우리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 설정해라. 그러면 그림 보고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 이 합계 중간이다 기말이다 해서 점수들이 쭉 이렇게 구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점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이곳에 이런 값들이 들어있는데 이 값들은 뭐다? 학번이다. 그러면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건 우리가 행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건 열이라고 하는데 이 피벗 테이블에는 지금 현재 열이 있다 없다? 없다. 열이 없는 그 피벗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게 되면 수강 과목 X하고 이곳이 우리 필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피벗 테이블이 들어가는 위치랑 이 필터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위치가 지금 A의 3번 셀이죠. 해서 우리는 기존 워크시트에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찍어주면 돼요. 해서 위치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우리가 A의 3번 셀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 4개의 열만 가져와서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그렇게 돼 있죠. 이 아래쪽에 보니까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하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추가하라 그랬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체크 표시해 줘야 되겠죠. 해서 체크 표시해 주고 확인 버튼이요.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하고 이렇게 이제 생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만약에 피벗 테이블하고 얘는 이제 표시가 됐는데 간혹 가다가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이 창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 해당 창이 있어야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해서 데이터를 쭉쭉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없다면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질 그 위치 우리가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위쪽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분석하고 이곳에 분석이라고 있죠. 얘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선택하고 나면 오른쪽 제일 끝에 표시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필드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이 필드 목록을 우리가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나타나지 않을 때 화면상에 안 나타날 때는 우리가 피벗 테이블의 분석이라는 이 곳에 찾아가서 우리가 필드 목록이라는 거 이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하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위치도 우리가 알아서 이제 다 찍어줬죠. 그럼 여기까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의 레이아웃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수강 과목 얘가 이제 필터라 그랬고요. 요 학번이 이제 우리 행 그리고 값으로 사용되는 게 중간하고 기말 그 점수들이 이제 값으로 들어가는 거죠. 해서 우리가 이제 수강 과목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필터에 갖다 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번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행에다 갖다 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곳에 보니까 우리 중간이 먼저 써져 있고 그 밑에 기말이 있죠. 해서 우리가 중간하고 기말을 우리가 시그마 값 이곳에 갖다 놓을 때 문제 그림처럼 중간을 먼저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중간을 쭉 드래그해서 시그마 값을 갖다 놓고 기말은 그 중간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 그 상태에서 위쪽에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라는 메뉴 선택해 주고요. 그 중에서 앞에 보게 되면 우리 보고서 레이아웃 있어요.
문제에서도 보고서 레이아웃을 바꾸라 그랬죠. 해서 보고서 레이아웃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지시사항까지 싹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시사항 보니까 값 영역에 그랬어요. 값 영역 그러면 실제 데이터 값이 나타나는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곳에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셀 서식을 이용하래요. 셀 서식을 이용해서 사용자 지정에서 지정해라. 그때 우리 거는 값들이 표시될 때 99다 77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숫자 값만 써 있는데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몇 점이다 몇 점이다 몇 점이다 해서 점이라는 글자가 다 붙어 있죠. 이 점이라는 글자를 다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중간값, 중간 점수 먼저 바꾸자고요. 중간 점수가 있는 곳에 아무 곳이나 우리가 선택을 해주고요.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주면 되죠. 왜? 문제에서도 값필드 설정에 셀 서식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값필드 설정이요.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왼쪽 하단에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표시 형식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셀 서식을 이용하라 그랬죠. 셀 서식에서 뭘 이용해라?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라. 우리 범주에 보게 되면 우리 사용자 지정하고 제일 밑에 있습니다. 얘 이제 찍어주고요. 이곳에 보게 되면 지표준하고 써져 있는데 우리는 이 점수 뒤에다가 점이라는 글자만 붙여주면 됩니다. 해서 지표준이라고 써져 있는 거 그 뒤에 가서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점하고 직접 입력해주면 돼요. 지표준 그러면 표준값으로 이제 값을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점이라는 그 글자를 덧붙여 주세요. 그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중간 점수 뒤에는 다 점이라는 글자가 싹 다 붙었습니다. 그러면 기말도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해서 기말 점수 중에 아무 셀이나 선택해주고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값필드 설정이요.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좌측 하단에 표시 형식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셀 서식 대화 상자 뜨면 사용자 지정으로 이동한 다음에 지표준 뒤에 가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점하고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그렇게 했더니 기말 점수 뒤에도 점이라는 글자가 싹 다 붙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지시사항이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지시사항 보니까 시그마 값의 그 위치를 행 영역으로 이동시키고 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 보니까 시그마 값하고 우리가 지금처럼 이곳에다가 중간이다 기말이다 해서 두 개의 필드, 두 개의 이제 데이터를 갖다 놨어요. 갖다 놓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시그마 값하고 얘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얘가 지금 열에 들어가 있죠. 열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 점수들을 열 단위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중간이다 기말이다 해서 행 단위로 보여주고 있죠. 해서 이 시그마 값이라는 게 열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이제 행으로 이동시키라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시그마 값 쭉 들어가서 학번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돼요. 갖다 놨더니 지금처럼 값을 행 단위로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행 단위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표시가 됐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상에서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없어요. 없더라도 우리가 이 결과값, 이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 이 그림을 보고 알아서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혹시나 안 나올 때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어도 문제 그림이랑 우리가 똑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알아서 옮겨야 되더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지상 보니까 수강 과목 필드는 그랬어요. 수강 과목이 지금 여기 우리 필터에 갖다 놓은 거 얘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올이라고 해서 모든 수강 과목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XX만 나타나게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 그림 보니까 수강 과목 XX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그림이랑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요 뒤에 있는 요 삼각형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앞에 보게 되면 더하기 표시 붙어 있죠. 이 더하기 표시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 더하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쭉쭉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XX만 표시할 거니까 XX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 문제의 그림처럼 수강 과목 XX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도 시험지 상에 지시사항으로 안 나왔더라도 문제의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것도 똑같이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다음 지시사항이요.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피벗 테이블의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밝게 22번 얘를 이제 설정하래요. 설정하고 행 머리글, 열 머리글, 줄무늬 행 이 옵션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 곳 아무 곳이나 아무 칸이나 우리가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디자인해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도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바꾸라 그랬으니까 이곳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제 피벗 스타일 밝게 22번 얘로 이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아이콘 자세히라는 요 아이콘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목록을 쫙 열어서 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피벗 스타일 밝게 22번을 하라 그랬는데 그게 여기 있거든요. 얘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 머리글, 열 머리글, 줄무늬 행 이 세 가지 옵션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우리가 피벗 스타일 그 앞에 보게 되면 피벗 스타일 옵션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보니까 행 머리글이다, 열 머리글이다 해서 체크 표시돼 있죠. 근데 줄무늬 행도 하라 그랬는데 줄무늬 행에는 지금처럼 체크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그림과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스타일도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시그마 값의 위치를 행으로 이동시켜라. 그리고 수강 과목 필드에는 XX만 나타나게 해라. 만약에 이런 지상이 없어도 우리는 문제 그림과 내가 만들고 있는 이 피벗 테이블을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지상이 시험 문제상에 없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그림을 보고 XX로 똑같이 맞춰 줘야 되고요. 그때 값이 행 단위로 표시가 되게끔 알아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이 지상에 있는 걸 싹 다 풀었어요. 풀고 나서 땡 하고 지나가지 말고 우리가 지상을 모두 다 처리했으면 우리 문제상에 나와 있는 그 피벗 테이블 그림이랑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피벗 테이블 그림이랑 비교 한번 해보셔야 돼요. 혹시나 뭔가 다른 부분이 있나 없나 비교해 줘야 돼요. 꼭.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엑셀을 열어서 직접 문제 반복적으로 풀어보고 지나가세요. 기출 2번 문제요. 기출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출 2번 시트였더니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 기능을 이용하겠죠. 그래서 문제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용해서 대출관리점.accdb 이 파일에 XS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accdb 파일을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 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메뉴 찾아가서 기타 원본에서 찍어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데이터 원본 선택해라 라고 뜨는데 우리는 MS XS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올 겁니다.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쿼리 마법사 사용에 체크 표시 돼 있나 안 돼 있나 요거 이제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체크 표시 돼 있으니까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고 나면 지금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라고 뜹니다. 뜨면 우리가 대출 관리라는 요 accdb라는 요 파일을 가지고 올 거니까 우리가 해당 파일 대출 관리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커리 마법사하고 이렇게 이제 떠요. 뜨면 이 파일에 대출 정보라는 요 테이블이 있대요. 대출 정보라는 요 테이블의 명이 여기 떴죠. 그 앞에 보니까 더하기 표시 있어요. 이 더하기 표시만 땅 하고 클릭해주면 이 테이블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필드를 다 보여줍니다. 그때 문제에서 대출 번호하고 대출 시점하고 대출 금액, 기간 이 네 개 열만 이용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대출 번호 가지고 와야 되니까 대출 번호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지점 가지고 와야 되니까 대출 지점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금액 가지고 올 거니까 대출 금액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기간 가지고 올 거니까 기간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4개 필드, 문제에서 지정한 그 필드들만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지금처럼 데이터 필터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조건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이 데이터들을 싹 다 가지고 오는데 어떤 특정 데이터만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제 조건 집어넣는 곳이요. 자, 여기 두 번째 지상 보니까 기간이 20 이상인 그 행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간에 대해서 할 거니까 기간이라는 거 여기서 찍어주고요. 그리고 20 이상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크거나 같다 찍어주고 뒤에다가 20하고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이제 정렬 순서를 지정해라 나왔는데 문제에서 뭐를 가지고 어떤 거를 가지고 이제 오름차순 해라 내림차순 해라 그런 말이 없으니까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해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이제 마침하고 떴습니다.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파일, 이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엑셀로 되돌리기 할 거죠. 해서 엑셀로 되돌리기 요거 이제 선택해 놓고 마침 버튼이요. 마침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뜨면 우리가 지금 방금 이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뭘 할 거예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할 거죠. 해서 이 데이터를 표시할 방법을 선택해라. 여기서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를 선택해라 라고 떠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어디서부터 만들래?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보고서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이랑 위치는 뭐를 참조해라?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이곳에 보면 대출 금액이다, 기간이다, 월 이자다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쭉쭉 들어있어요. 그 왼쪽에 보니까 대출 번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이 대출 번호가 그러면 이제 행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위쪽에는 뭔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이 피벗 테이블은 우리 행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값도 있어요. 근데 열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피벗 테이블을 기준으로 한 행 띄고 그 위에 보니까 대출 지점하고 있죠. 얘가 이제 필터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피벗 테이블은 A의 3번 셀부터 시작하는 거죠. 해서 들어갈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에 A의 3번 셀이다 라고 해서 이 기존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A의 3번 셀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다. 이렇게 떴고요.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떴죠. 그러면 이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을 이용해서 우리가 레이아웃을 잡아주면 되겠죠. 맨 위에 보니까 이제 대출 지점하고 얘가 있어요. 얘가 이제 필터로 들어갈 거죠. 해서 대출 지점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필터에 갖다 놔주면 되고, 그 다음에 대출 번호요. 대출 번호가 이제 행에 갖다 놔주면 되겠죠. 해서 대출 번호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행에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열은 우리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갖다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값들이 써져 있는 곳, 그 위쪽에 제목을 보니까 대출 금액, 기간, 월, 이자요. 해서 대출 금액 쭉 드래그해서 시그마 값을 갖다 놓고, 그 대출 금액 다음이 기간이죠. 기간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대출 금액 밑에다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제 그림 보면 월 이자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월 이자라는 필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 지금 문제 그림에는 월 이자가 있죠. 그 얘기는 이 월 이자를 계산 필드로 이제 추가시켜서 하라는 그런 문제가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이따가 계산 필드 추가해서 월이자는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다 끝났고요. 그 뒤에 보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서의 레이아웃을 수정할 때는 우리가 디자인으로 들어가주면 되죠. 해서 디자인 찍어주고요. 여기서 맨 앞에 보게 되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얘 이제 선택해주고 문제에서 이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 지상 싹 다 끝이요. 그 다음 지상 보니까 이제 대출 금액 곱하기 0.05 나누기 12 이거를 계산하는 월이자 계산 필드를 추가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 필드를 추가시킬 때는 우리가 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 곳 있죠? 어떤 셀이 됐든 상관없으니까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이 피벗 테이블 분석으로 우리가 이동해 주면 됩니다. 분석으로 이동하게 되면 우리 이곳에 계산이라고 있고 이곳에 필드 항목 및 집합이라고 있어요.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들어가게 되면 맨 첫 번째가 우리 계산 필드요. 해서 계산 필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계산 필드 삽입하고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이제 이름이요. 이름은 문제에서 뭘로 하라 그랬어요? 월 이자로 하라 그랬죠. 해서 이곳에다가 월 이자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밑에다가 이제 수식 작성해 주면 돼요. 그럼 0이라고 써져 있던 건 지워버리고요. 그때 이제 대출 금액 곱하기 0.05 나누기 12 이렇게 이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드 명들이 쭉쭉 써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대출 금액 있죠? 대출 금액 더블 클릭해 주면 대출 금액하고 여기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거 곱하기 0.05 써주고요. 0.05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나누기 12 하고 이렇게 문제에서 시킨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월 이자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우리가 필드, 계산 필드를 집어넣겠다, 삽입하겠다 그거죠. 해서 이렇게 이제 이름하고 수식을 다 썼으면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해서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이요.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 이 맨 밑에 필드로 이제 추가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월 이자 합계하고 오른쪽에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계산 필드 추가하는 거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대출 번호 필드가 있대요. 우리 대출 번호가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죠. 이곳에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과 같이 그룹 설정해라. 그림에 보니까 지금처럼 예부적금 담보다, 국민주택기금이다, 주택자금이다, 그 다음에 무보증신용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5가지로 그룹 설정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이제 하위 수준의 표시 여부를 설정해라. 대출 번호가 J로 시작하면 주택자금이다. K로 시작하면 국민주택기금이다. M으로 시작하면 무보증신용이다. Y로 시작하면 예부적금 담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룹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해주냐? 우리 J로 시작하는 거, 대출 번호가 J로 시작하는 거, 그러면 지금 여기 J로 시작하는 게 요만큼 있죠? 요만큼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요만큼 이제 J로 시작하는 거 싹 다 범위 지정해 주고,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룹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그룹 1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죠. 나오면 이 위에 수식 입력줄이 있어요. 이 수식 입력줄에 그룹 1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곳에 써져 있는 글자 다 지워주고요. 여기다 이제 주택자금이라고 직접 입력해주면 돼요. 주택자금이라고 직접 입력해주고 엔터요. 그 다음에 이제 K로 시작하면 국민주택기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K로 시작하는 데이터들 있죠? 요거 이제 싹 다 범위 지정해주면 돼요. K로 시작하는 게 여기까지 있죠?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또 그룹이요. 그룹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러면 그룹 2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선택해주고 그룹 2라는 글자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국민 한칸 띄고 주택기금하고 직접 이제 입력하고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M으로 시작하면 무보증 신용이래요. 해서 M으로 시작하는 데이터들 있죠. 요거 이제 싹 다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싹 다 범위 지정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이요. 그러면 또 그룹 3하고 생성이 됐죠. 여기서 또 수식 입력줄에 가서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무보증 신용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요. 그 다음에 이제 Y로 시작하면 예부적금 담보라고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죠. 해서 Y로 시작되는 거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됩니다. Y로 시작되는 거 싹 다 범위 지정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이요. 그룹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룹 4하고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럼 이제 수식 입력줄에 가서 싹 다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예부적금 담보하고 직접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입력하고 나서 엔터요.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우리 그룹 지정 다 했어요. 그리고 하위 수준을 표시할래 말래 그 여부는 뭘 보고 해라? 그림과 같이 해라. 그림과 같이. 그림에 보게 되면 하위 수준을 다 표시해야 안 해? 안 해요. 안 하니까 지금 더하기로 돼 있는 거. 우리는 하위 수준을 다 표시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로 돼 있거든요. 요거 이제 마이너스 기호를 한 번만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플러스 기호로 다 바뀌면서 하위 수준이 싹 다 숨어버립니다. 해서 문제의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주면 우리 또 여기까지 이제 지상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 지상 보니까 이제 대출번호 2번 필드가 그랬어요. 대출번호 2번 필드가 지금 방금 우리가 그룹으로 만든 그 필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이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게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문제 그림 보게 되면 이제 예부적금 담보가 맨 위에 있죠. 그 다음에 국민주택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무보증 신용하고 요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거는 주택자금이 맨 위에 있어요. 그리고 예부적금 담보가 문제 그림에는 맨 위에 있는데 우리 거는 맨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 맞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얘네들을 봤을 때 이게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에요? 얘네들 봤을 때 이거는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예부적금 담보라는 거 맨 위에 꼭대기로 올려야 되겠죠. 우리는 맨 밑에 있는데 맨 위로 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 예부적금 담보라는 거 이거 이제 선택하고 나면 이 셀을 선택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있어요. 겉에 테두리가 있어요. 그 테두리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십자가 방향 표시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맨 위로 쭉 드래그해서 맨 위로 올려주면 돼요. 그랬더니 맨 위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국민주택 기금이 있어야 돼요. 해서 우리 세 번째 국민주택 기금하고 있죠. 요거 이제 또 이 테두리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요.
화살표 십자가 방향 표시가 나오면 또 마우스 쭉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올려서 예부조건 담보 밑에다가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주택자금이다, 주택자금이다, 무보정 신용이다, 무보정 신용이다 해서 문제 그림처럼 그 순서대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정렬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요 지상 또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이요. 문제 보니까 이제 대출 금액이랑 월 이자 필드가 있대요. 대출 금액하고 우리 월 이자가 지금 이곳에 데이터가 쭉쭉 들어있죠. 자, 문제 그림이 안 보이니까 요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은 제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아서 보니까 지금처럼 대출 금액이 문제 그림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월 이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때 이제 이 두 가지 필드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을 이용해서 우리 숫자 범주에 지정해라. 지금 문제 그림 보니까 중간중간에 천 단위마다 심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든 이 피벗 테이블은 그런 게 없죠. 그거 이제 지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월이자 같은 경우는 막 소수점도 막 섞여 있거든요. 근데 문제 그림에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 단위 구분기호를 싹 다 이제 붙이라는 얘기예요. 뭐를 이용해서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을 이용해서 해서 우리가 여기서 요 대출 금액에 들어있는 셀 있죠. 아무 셀이나 이제 우리가 하나 선택해 주고요. 거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값필드 설정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면 됩니다.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뜨고요. 그때 이제 표시 형식 선택해 주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뜨면 문제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서 이제 범주 중에 숫자라는 거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찍어주고, 그리고 소수자릿수는 0하고 돼 있는 거 맞죠? 소수자릿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대출 금액에 대해서 해준 거고, 월이자도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해서 월이자 들어있는 셀 아무거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값필드 설정이요.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우리 표시 형식 좌측 하단에 있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 떴죠. 그러면 이제 범주 중에서 우리가 이제 숫자 선택해주고 천 단위 구분기호 찍어주고 소수자릿수는 0이 맞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 그렇게 해놓고 또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문제 그림처럼 요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지막 지사항까지 끝났어요. 근데 문제에서 셀 서식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 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냥 바로 셀 서식 들어가면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왜? 문제에서 값필드 설정에 셀 서식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셀 서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얘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 풀게 되면 틀린 거예요. 왜? 문제에서 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안 들어갔잖아. 그죠? 그래서 이곳으로 반드시 들어가서 우리가 셀 서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지사항까지 다 끝내놓고 우리가 또 할 게 하나 더 남았죠? 뭐 남았어요? 우리 문제 그림이랑 내가 작성한 거랑 혹시나 제목이 됐든 뭐가 됐든 다른 부분이 있나 없나 꼭 확인은 한 번은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제목, 대출 지점이다, 모두다, 대출 지점 모두다, 그 다음에 대출번호 2번이다, 대출번호다, 대출번호 2번이다, 대출번호다, 그 다음에 합계 대출금액, 합계 기간, 합계 월이자 똑같죠. 그리고 이 대출번호 우리가 그룹 설정한 것도 지금 전부 다 똑같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총합계 똑같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숫자 값들도 똑같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렇게 이제 한 번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기출 2번 문제 끝이요. 그래서 요 기출 2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문제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기출 3번 문제요. 기출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출 3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외부 데이터를 원본으로 해서 임금 수준이라는 엑셀 파일이 있대요. 그 엑셀 파일을 보게 되면 업종별 임금 수준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을 이용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엑셀 파일, 다른 엑셀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는 우리가 삽입이라는 메뉴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게 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맨 위에 보니까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할 거죠. 그래서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연결 선택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클릭했더니 이제 기존 연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좌측 하단에 우리 더 찾아보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떠요. 그럼 이제 해당 경로 찾아가야죠. 그래서 우리 C 드라이브의 길버 커먼 1급에 우리 01 엑셀의 01 섹션 이곳으로 들어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일들이 쭉쭉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금 수준.xlsx 하고 이 파일을 이용하래요. 그때 이제 밑으로 쭉쭉 내려가게 되면 이곳에 임금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 선택해주고 열기요. 열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선택해라 뜨죠. 문제에서는 업종별 임금 수준이라는 이 테이블을 이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업종별 임금 수준하고 이곳에 있죠. 이 테이블을 이제 선택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요만큼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문제에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라. 그렇게 나왔죠. 자,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 이곳에 수치 데이터가 쭉쭉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왼쪽에 보니까 분류하고 이렇게 쭉쭉 들어 있고요. 업무하고 이렇게 쭉쭉 들어 있습니다. 그럼 얘네가 이제 행위라는 얘기고 위에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는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열이 없다라는 얘기고 이 피벗 테이블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행 띄고 뭔가가 위에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럼 이제 필터도 없다는 얘기예요. 해서 이 피벗 테이블에는 행하고 우리 값, 행하고 값 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그 피벗 테이블이요. 그때 이제 행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피벗 테이블은 A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 워크시트에 A의 4번 셀이다 해서 A의 4번 셀 이제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A의 4번 셀부터 만들어지면서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레이아웃 우리가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우리 맨 앞에 보니까 업무하고 개발이다 관리다 하고 써져 있죠. 업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 행에다 갖다 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이제 분류다 하고 이곳에 쭉쭉 이렇게 행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분류라는 거 이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업무 밑에다가 이제 갖다 놔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값은 지금 보니까 종사자 수 그리고 월 평균 임금하고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종사자 수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시그마 값에서 갖다 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 평균 임금 이것도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종사자 수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디자인으로 가야죠. 해서 디자인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은 우리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주세요라고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선택을 했더니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문제 그림과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 그림이 다 안 보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 얘는 이제 닫아버릴게요. X 버튼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그림이랑 내가 만든 거랑 요거 이제 비교해 보니까 문제 그림에는 이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쭉쭉 데이터가 나타났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뭐다? 평균값이다. 평균값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든 거는 합계로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수정해 줘야죠. 그래서 종사자 수 중에서 아무 셀이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이거를 평균으로 우리가 변경시켜주면 돼요. 그럼 이제 종사자 수는 평균값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월 평균 임금 얘도 똑같이 해줘야죠. 월 평균 임금 중에서 아무 셀이나 선택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값 요약 기준을 우리가 평균으로 이렇게 이제 수정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또 평균값으로 그렇게 이제 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각 그룹 하단에 요약이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합에 들어가서 각 그룹 하단에 우리 모든 부분합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요거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그룹마다 아래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요약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개발 요약 표시된 거고요.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 이제 관리 요약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값들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종사자 수랑 월 평균 임금 이 두 개 필드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범위에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사자 수 그리고 월 평균 임금은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 들어 있어요. 근데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 있죠. 이곳에 보니까 이 값들의 천 단위마다 쉼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 뒤에 보니까 전부 다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전부 다 이제 표시가 싹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것도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해서 일단은 종사자 수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값필드 설정이요.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좌측 하단에 우리 표시 형식 찍어주고요. 찍어주면 이제 셀 서식하고 대상자 떴죠.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라 그랬으니까 숫자 범주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수 자릿수만 1로 이렇게 이제 수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종사자 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뭐가 붙었다.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싹 다 표시가 됐더라. 그럼 이제 월 평균 임금도 그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월 평균 임금 중에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값필드 설정이요. 해서 좌측 하단에 이제 표시 형식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셀 서식 도형 상자에서 숫자 범주 이용하라 했으니까 숫자 범주 찍어주고요. 소수 자릿수는 1이다.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주고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했더니 월 평균 임금도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싹 다 이제 표시가 돼서 문제의 그림과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분류 필드가 그랬어요. 분류 필드 그러면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분류 필드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랬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지금 여기 있죠. 이 자료만 자동으로 생성한 후에 시트 이름을 시스템 SW 이렇게 이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만 별도의 시트로 이제 표시하라는 거죠. 해서 그때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에서 종사자 수도 있고 월 평균 임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그냥 우리가 더블 클릭만 해주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그 데이터만 별도의 시트로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그때 시트의 이름을 시스템 SW로 하라 그랬죠.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트 이름 보면 시트 1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시트 1이라고 써져 있는 이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이름 바꾸기요. 이름 바꾸기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해서 SW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시트 이름도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끝이에요.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벗 테이블 문제 그림이랑 내가 지금 작성한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비교 한번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비교했더니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기출 3번 문제 끝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출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해서 이렇게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세 문제 꼭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어떤 거는 어떻게 설정한다, 어떤 거는 어떻게 설정한다 그거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